그동안 제약바이오 이제 정말 하늘 높은 줄모르고 계속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잘한다. 뭐 펩톤이라든가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번에 뭐 D&D 파마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삼성 바이오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뭐 해당 시장을 쓸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트루다가 이제 특허가 2030년이면 만기가 되니까 29년 30년이면 끝납니다. 시밀러들이 나와서 그렇죠.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특허를 연장시킨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기술 수출은 조만간에 또 한 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약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적정 주가에 대한 뷰가 전문가마다 엄청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각자 이 종목들이 만약에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정말 하늘 높은 줄모르고 계속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스가 이제 거래 정지되어 있는 동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많이 밀렸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지만 올릭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비만당뇨치 일부 종목들은 밀렸기 때문에 약간 키 맞추기 관점으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적정 주가에 대한 뷰가 전문가마다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밀렸으면은 재료가 이제 노출됐으니까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에피스 같은 경우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보통 실적을 기반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가 이제 주가 수익률이 한 45 정도 나왔었고, 이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분기 매출이 한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률 같은 경우 40% 정도 나오는데, 에피스도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료를 통해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매출이 1조 5천억, 그 다음에 이익은 4천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스홀딩스가 바이오로직스보다 못한 거는 이익률이 조금 낮다. 네. 분기 거두는 매출액은 근소한데 이익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익률이 좀 다르다. 근데 이익률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한까지 갈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투자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스가 견주했고 셀트리온이랑 종종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바이오스가 주가 수익률이 45 정도 되는데 저는 요 정도는 적정이다라고 했고 삼성 바이오스 오늘 덜 빠지니까 오늘 외국인은 매도했는데 기관 매수했더라고요.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5% 정도 약보합까지는 아니고 조금 하락한 거죠. 마이너스 5%면. 약보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나는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의아한 거는 이제 에피스홀딩스가 저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스보다 엄청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강한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 에피스를 바라본 투자들이 에피스홀딩스의 적정 주가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본을 작성을 하면서 오늘장 어떻게 될까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약바이오 같은 데 좀 견조한 모습 보여줬고 제가 조금 경계하는 거는 퍼센트가 워낙 확확 바뀌는 거. 그래서 리사쿡 이사가 이렇게 찬물 살짝 뿌렸는데 윌리엄스 총재가 약간 뜨거운 물 부어준. 근데 어떻게 보면 막 리사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해임됐으니까 유명한 또 비둘기파 인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할 말 했다라 해서 약간 이렇게 중립적인 시선을 했었는데 그나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대폭 증가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훈풍이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제약바이오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펩톤이라든가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번에 뭐 D&D 파마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삼성 바이오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뭐 해당 시장을 쓸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다고 판단되고 저는 제약바이오를 지금 거의 뭐 몇 달째 말씀드리면서 저는 모르는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모르는 종목은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위치가 괜찮은 종목, 그다음에 대장급 종목들을 따라 이제 뒤쫓아갈 수 있는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달에 탑픽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권장드리면서 제약바이오는 우리 지금 영상을 시청하실 구독자분들이나 저에게나 굉장히 좀 고마운 섹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선은 대형주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적자 기업은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고 흑자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막연하게 막 허황된 이야기 안 하는 게 저는 항상 주가 수익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종목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 중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면 1등이 누구냐? 1등 기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미국의 일랄린이냐? 일랄릴리 노보노디스크 뭐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냐? 인데 일단은 가장 먼저 비만 당뇨 치료제라는 이름을 알려준 거는 일랄릴리고요. 아 노보노디스크 아니고?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워낙 시장을 많이 장악을 그쵸,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은 노보노디스크가 일랄릴리보다 매출액과 이익이 3배입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도 3배여야 되는데 반대로 일랄릴리가 3배입니다. 노보노디스크보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퍼가 25 정도인데 일랄릴리는 퍼가 50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나는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노보노디스크를 추적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 트렌디하게 수급을 쫓아다닌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일랄릴리를 쫓아다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우리는 어차피 뉴욕 시장 뉴욕 종목을 권장드리는 게 아니고 국내 그렇죠. 종목을 예. 권장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도 뭐 펩트로이나 D&D 파마 한미약품도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옛날이었지만 그런 부분도 봤을 때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체로 보여준 실력 덕분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박사님께서 나열해 주신 종목들이 제가 다 탑픽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공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네. 오스코텍까지. 네. 그래서 대형주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에다가 이제 ABL 바이오도 대형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리가켄바이오나 보로노이나 이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만한 ADC 기업들. 근데 셀트리온은 참 좋은데 안 움직여서 저는 이제 보통 저는 변동성이 같으면은 퍼가 낮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성이 다르면은 퍼가 높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 중에 둘 중에 골라봐라 하면 저는 삼성바이오록스를 고를 거고 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퍼가 36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일 때 일라이릴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생산 시설을 5.4조 원을 주고 셀트리온이 만들면서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신약에 대해서 이제 생산 시설을 미국에서 확보하면서 관세를 피할 거다라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제가 갖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안 움직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런 뉴스로 성장성을 얻었는데 안 움직이니까 저는 삼성바이오스를 고를 거고 만약에 이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채로 셀트리온이 움직였을 때는 그때 셀트리온 공략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 뷰는 그대로예요. 언제나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해가지고 플러스 5% 이상 수익권 가면은 뭐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전히 알테오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알테오젠에서 만들고 있는 키트루다 SC의 뭐 예상 판매 규모, 그 다음 키트루다 SC가 팔렸을 때 얼마를 받을지 로열티를 받느냐, 로열티의 그렇죠. 퍼센트, 요게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키트루다가 뭐 작년에 뭐 40조가 팔렸다. 그러면 여기서 뭐 SC는 얼마니까? 팔고, 네. 근데 네. 그거보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이 키트루다 SC 팔리면 그 중에서 로열티를 10% 가져갈 거다라고 리포트가 많이 썼었는데 요번에 또 업데이트 된 거 보니까 한 5%, 6%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하면서도 무서웠던 게 아니 이 리포트대로 매출 나오고 우리 로열티 받으면 알테오젠 12개월 성인퍼가 25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퍼센트가 떨어졌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12개월 선행포가 한 55 정도? 60 정도로 이제 HTS에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기대 수익률은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알테오젠이 미국에서는 SC 임상 3상 통과 식약처 허가를 맞았기 때문에 판매가 될 것이고 이번에 또 유럽까지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빅파마 기업들과의 추가 기술 이전 계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은 꾸준하게 계속 계산기랑 전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1월 또 초에부터는 또 좋았습니다. 계속 이제 11월 좋다가 또 이제 11월 말 되니까 조금 주춤하는데 뭐 바이오는 이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흔들리시면 이번에 뭐 반도체 빠질 때 거의 조정을 안 받았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또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 항상 미국 시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미국 시장은 최근에 바이오가 엄청 강하대요.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바이오테크 지수가 있는데 MBI라고 그 인덱스를 보면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10월 말부터 해서 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화이자도 주가가 강하고 머크도 강하고 일라일리. 예. 네. 머크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했어요. 예, 100%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뭐 사상 최고가를 지금 내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미국 시장에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냐 뭐 얘기 많지만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주들이 그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리 논쟁이 한참일 때도 바이오는 안 쉬고 올라갔다.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당분간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기 그 무렵 1월 한 20일, 1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예. 계속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간에 좀 흔들리면 좋은 종목들은 좀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또 다시 지금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85%까지 올라왔어요. 또 지금 이게 뭐 언제는 갑자기 30%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도박 사이트 같은 거거든요. 그냥 네. 예, 그래서 설문조사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패드워치를 너무 믿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그래도 12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계속 아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뉴욕 연은 총재가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분위기 바뀌었죠. 맞아요. 뭐 이렇게. 예, 역시 공무원들은 예, 줄을 서려고 한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QT 종료한다라고 좀 얘기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을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한테는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나쁘지 않은 뭐 상황이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MBI 지수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MBI라고 해서 치시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게 사상 최고치고 메세라가 D&D를 고른 게 아니라 D&D 파마텍이 메세라를 고른 겁니다. 자금력이 얼마나 있고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했으며 이런 거 다 파악해서 그럼 우리랑 임상을 하는데 너희들이 자금을 댈 수 있느냐.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돈을 내서 임상을 해서 대신에 그쪽에 돈 되는 대신에 속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 내에 무조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일을 되게 다그친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파는 거죠. 틈새 시장을 잘 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지금 알테오젠 SC제형 관련돼서도 네. 여전히 지금 키트루다 SC 출시돼서 지금 미국에 잘 되고 있고 유럽 지금 승인 다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최근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키트루다가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증이 한 20몇 개가 되는데 모든 암에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 면역항암제라고 해도. 근데 이 암은 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혈액암은 되게 잘 듣는데 뭐 저쪽 폐암은 잘 안 돼. 이러면 다른 약이랑 같이 섞어서 키트루다를 넣으면 어떨까?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적용증을 더 확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네.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키트루다가 이제 특허가 2030년이면 만기가 되니까 29년 3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시밀러들이 나와서 이제 너는 잠식을 당하는 거죠, 끝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머크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거죠. 근데 지금 이 SC제형 출시하고 그다음에 그 특허를 연장시킨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적용증을 더 확대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주가가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근데 머크 주가는 지금 최근에 80불에서 지금 100불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은 계속 지금 물론 우상향이긴 하지만 50만 원대에서 계속 지금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기술 수출은 조만간에 또 한 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테오요? 네. 지금 두 군데랑 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올해 나올지 뭐 아니면 내년 네. 초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거가 있고요. 지금 근데 알테오젠의 주가는 키트로다만 반영한 주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나머지 지금 기술 수출에서 임상 진행하는 것들은 아직도 반영을 안 시켰다. 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뭐가 그러니까 나올 게 또 있다. 네. 음. 아마 뭐 JP모건 헬스케어 무렵에 네, 나올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대표이사가 직접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19만 5천 원 일시적으로 찍고 18만 원을 17만 원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게 나오면 세론이죠. 그렇죠. 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세론이 아니라 더 나올지도 모르겠네. 이 지금 이런 기대감이 또 그러네요. 생기는 네.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3조 8천억짜리가 지금 일라일이랑 한 거잖아요. 이 두 회사가 이미 검증된 거죠. 그러면 저거 나도 갖고 싶어 이렇게 하는 애들이 또 지금 덤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가캠은 매년 한 건씩 이상 했는데 올해 없었어요. 그래서 연말쯤에 지난번에도 11월 달에 나왔는데 작년에도 아마 10월인가 11월 달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어?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리가캠이. 그러니까. 예. 회사가 안정되니까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일스톤도 잘 들어오고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연내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리가캠을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수급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어영부영 18만 원대를 지금. 그러니까 학습 효과들이 다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 삼총사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길 잘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예전에 이렇게 어떤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표님이 얘기한 건 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자주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네.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 가죠.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 에임드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보셔라. 제가 신규 상장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을 보셔라.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얼마에 상장을 하느냐 시가총액이.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그걸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인투셀이라든지 기존에 새로 상장한 ADC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리가캠이 못하는 걸 해요. 리가캠에서 일하시던 분이 나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리가캠이 못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외에 이제 종목들 보면 올릭스가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한국증권TV 시청자분들 올릭스를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셔라. 예. 여기 RNA 간섭 관련돼서 되게 뛰어난 기전을 갖고 있는 회사고 지금 일라일이랑 급하게 체결했던 계약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첫 포문을 연 게 올릭스였는데 기술 수출로 9천억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거 재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추가해서 예전에 머크랑 알테오젠이 계약 갱신한 것처럼 지금 일라이릴리 쪽에서 갱신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도 여전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재상장할 때 네. 인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했는데 예. 두 개 합산해 보니까 91조가 넘었어요. 재상장할 때 이제 그 상승폭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원래 한 80조 하던 회사가 갑자기 91조가 됐으니까 다 너도 나도 다 행복하게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이틀 연속 빠졌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틀 연속 빼니까 예전 밸류가 왔죠. 한 80, 한 3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로직스는 못 가고 오히려 많이 빠졌던 에피스홀딩스가 조금 반등이 나온다. 에피스홀딩스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근데 뭐 지금 거기가 바이오 시밀러 회사잖아요. 삼성바이오가 그렇죠. 네. 예,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이제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지주사인데. 그렇죠. 지주사 개발하고. 예, 근데 개발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저거의 복제약 그 바이오 시밀러고 거기 이제 ADC를 좀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ADC를 어디랑 협업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인투셀이랑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셀이 같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제자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얼마나 시총을 10조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다시 돌파할 수 있느냐, 이건 관건일 것 같긴 한데
10조를 줘도 되나 안 되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밀러 회사가 10조를 주는 게 맞냐라는 이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죠. 예. 그 실적이라든지 아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그쪽은 오히려 지금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빠지면 사셔야 된다. 네, 거기는 이제 어차피 숫자는 무조건 지키죠. 그럼 숫자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한 이틀 연이틀 빠져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다시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